真冬の旅行だった。すっげえ寒かったの覚えてる。 영화는 추억을 회상하는 한 남자의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そう、この車で行った。借り物なんだけど途中でヤンキーに睨まれてかなりビビった。水族館、海、落ちてた貝殻。すっげえ懐かしいな。これってもう何年前だっけ？ 남자의 기억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생 츠네오는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손님의 부탁으로 잠시 게임을 대신하게 되었죠. 테이블은 한창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이상한 할머니가 화제인데 何が乗ったんやろな。ミイラだ。バグラの中にどえらいお宝積み込んで運んどるねんて。札束や。役やな。役。 유모차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 오갈 무렵 츠네오는 사장의 심부름으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데 언덕 위에서 소문의 유모차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홀로 내려오던 유모차는 결국 벽에 부딪히며 멈추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츠네오는 당황하죠. 언덕 위에선 유모차를 놓친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버리고 츠네오는 천천히 유모차로 다가가 안을 살펴보는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갑자기 츠네오에게 칼을 휘둘렀죠. 세 사람의 불편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녀를 위해 매일 아침 사람들 몰래 산책을 다녔던 할머니. 세 사람은 어느새 어느 빈민촌에 도착합니다. 츠네오는 얼떨결에 아침까지 같이 먹게 되는데요. 미심쩍어하며 여자가 만든 음식을 맛을 보는데 예상외의 맛에 츠네오는 폭풍 식사를 하게 되죠. 그때 갑자기 격하게 의자에서 내려오는 여자. 그리고는 태연하게 자신의 방으로 몸을 끌고 갑니다. 벽장한 작은 공간에 몸을 집어넣는 여자. だし巻きうまいっす。 하지만 여자는 말이 없었죠. 当たり前や。うちが焼いたんや。まずいわけないがな。 재수는 없었지만 왠지 웃음이 나옵니다. 츠네오가 다니는 대학 캠퍼스. 서글서글하고 상냥한 츠네오는 언제나 인기가 많았었죠. 인기가 많은 만큼 만남도 다양하고 화려한 츠네오. 그는 진지한 만남은 부담스러워 전부 가벼운 썸뿐이었죠. 사람들의 유모차에 대한 관심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츠네오는 다시 한번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려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는데요. 츠네오는 집을 빙 돌아 부엌 창문을 다시 두드려 봅니다. 목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부엌 창문을 여는 그녀. 그녀의 얼굴은 상해 있었습니다. 소문의 유모차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그녀. もうやめたがいいよ散歩。散歩はせんわけにいかん。いろいろ見ないかんもんがあるんや。
花とか猫とか笑うな。いや花と猫。なんだよ。降りたんや。それマジで別の降り方考えた方がいいよ。とにかくね、あっちこっちからダイブするんですよ。足悪いから。ダイブ？ああ、いやマジだよマジで。ロックのライブ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썸녀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하는 츠네요. してたらさ、 어느새 가까워진 두 사람은 같이 밤을 보내게 됩니다. 썸녀인 카나에와 진도를 나가려 하는 츠네요. 하지만 좀 더 진지한 관계를 원했던 카나에가 거부를 하죠. 그녀를 전철역까지 바래다 준 츠네요. 어색하게 악수를 나눈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아직 진지한 만남은 부담스러운 츠네요는 쿨하게 그녀를 보내죠. お母さんもさ 어느 날 친동생과 함께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을 나누는데 평소 잘 먹지 않았던 반찬들 츠네요는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그녀가 말이죠. いやなんかさ、これうちの実家から送ってきたんだよ。野菜とか味噌とか。よかったら使って。ご飯多めに炊いてね。どう扱うましい男やな。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두 사람. 차갑게 그지없던 그녀가 츠네오에게 말없이 젓가락을 내밉니다. 츠네오도 거리낌 없이 넙죽 요리를 받아먹죠. ごちそうさま。 식사를 마친 츠네오는 독서에 빠져있는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おばあが近所のゴミ捨て場から拾ってきてくれるんや。これ全部？ 할머니가 주워온 책들은 종류도 가지수도 다양했죠. そうなんだ。知ってんのか？あんなこの本な続編があるらしいんや。なんていう題名か知らんか？そう。 다른 사람이 버리기 전엔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없는 그녀. 치네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もうこれ絶版やねん。 서점을 찾아간 츠네오. 그녀가 찾는 책은 이미 절판 상태인데요. 오래된 책이라 헌 책방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いつかあなたはあの男を愛さなくなるだろう。そしていつか僕もまたあなたを愛さなくなるだろう。 결국 그가 어렵게 찾아낸 책을 읽어나가는 그녀. その主人公がジョゼって言うんだよね。 그녀는 조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츠네오가 이번엔 뭔가를 뚝딱거리기 시작하는데 ちょっと真面目って言って。 츠네오가 만든 건 자신과 그녀를 위한 유모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때마침 할머니는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산책을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새벽에만 산책을 나왔어야 했던 그녀. 환한 대낮의 산책은 그녀에겐 신기하고 생동감이 넘쳤죠. 무엇보다 츠네오와 함께한 산책이라 더 신났습니다. 즐거움도 잠시 츠네오 실수로 유모차는 전복되고 말죠. 황급히 조제를 살펴보는 츠네오. 다행히 다치진 않았습니다. あの子も持って帰りたいわ。 떠다니는 구름을 가져가고 싶다고 말하는 그녀. 가져가고 싶었던 건 자유로움과 오늘의 추억이 아니었을까요? 두 사람은 이번엔 어느 카센터를 찾았습니다. 츠네오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조제. コウジ言うんや。
誰これ？うちの息子や。息子？久しぶりやんけ。アトピー治ったか？治っとらんわ。ほっとけ。それが母親に向かって聞く口か。うっさいわ。ボケ。しばくぞこれ。あっとき。 이게 무슨 상황이지? 츠네오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なんちゅうことしてくれますん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결국 할머니에게 혼나고 마는데요. お前は壊れもんや。壊れもんには壊れもんの分いうもんがあるやろ。 사람들에게 손녀를 보이기 싫어하던 할머니는 츠네오를 내쫓고 すんまへんけどな。お宅も帰っとくなはれ。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하죠. 世間様に何の役にも立てんのに一丁前に遊んどるんやないのか。バッチ当たるで。 오바 코에. 어느 날 츠네오는 쇼핑을 하던 중 사람을 때려 죽이기 직전인 코지를 만나게 ほんじ 됩니다. ゃボケ。頭おかしいからな、あの女。 코지는 그녀와 겪었던 과거를 들려줍니다. バイトあいつはの、ガキン頃同じ施設におったんよ。 보육시설에 있었던 코지는 항상 사고를 치는 말썽꾸러기였는데 그에게 괴롭힘 당할 때마다 찾아올 리 없는 엄마를 찾는 아이들. 하지만 조제는 달랐죠. 어느 날 その時 코지는 조제와 시설을 탈출하기에 이릅니다. 連れてったんよ。うちあんたのお母さんになったるわ。 그날부터 조제는 코지를 아들 취급하기 시작했던 거죠. 츠네오는 다소 황당하긴 하지만 조제답다는 생각에 빛이 웃습니다. 本当にタダで回収できるんですって。市に申請して1ヶ月もすれば工事ができるんですよ。 조제의 불편한 환경을 고치기 위해 할머니를 설득하는 츠네오. タダなんですよ。そないなうまい話がありまっかいな。 결국 설득에 성공하고 공사는 일사천리 진행됩니다. お宅確か大学の4回生言うてありましたな。はい。今時関心な若者やな思って見てたんですわ。 한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벽장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조제. なんや。教科書。春になったら教科書は大概1年分まとめて捨てられるやろ。おばあが毎年必ず拾ってきてくれるんや。うちは学校行ってへんさかい。金井春樹。うわ。これは。教科書と一緒に捨てたあった。おいおいおいおい、金井春樹何読んでんだよ。これ高校生だろ。この子はアホなんや。字なんかむちゃくちゃ間違うとるしな。マジで？どれどれ？ 조제는 잘못된 한자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츠네오와 손에 닿는데 조심스레 손을 빼는 조제의 손을 츠네오가 다시 잡습니다. 조제는 말없이 고개만 조금씩 떨구고 있었죠. 그때 어느 여자가 조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츠네오의 썸녀 카나에였죠. 見学。はじめまして。私福祉の勉強してまして。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카나에는 조제의 집에 견학을 왔습니다. します。彼女。え？とも言われへんな。すぐですか？ 조제는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こんにちは。 그녀의 인사에 차갑게 벽장문을 닫아버리는 조제. お部屋のあちこちからダイブしはるって。私もいっぺん見たいな。 다이빙하는 미친 여자가 된 조제는 조용히 둘의 대화를 듣죠. 그날 이후 조제는 츠네오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誰？俺、なんか用か？たこ焼き買ってきた。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신경질적인 그녀의 반응이었죠. 자신은 그저 다이빙이나 하는 신기하고 재밌는 사람일 뿐. 쯔네오에게 실망한 그녀,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조제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는 쯔네오는 급히 문을 두드리는데 ジョゼ大丈夫か？おばちゃんすみません。ここへは来んといとくな。あの子はな、壊れもんですね。あんたみたいなお人にどないやできるもんとはちゃいますがな。さよなら。 할머니가 그토록 손녀를 사람들에게서 꼭꼭 숨겼던 이유는 단지 불구인 손녀가 부끄럽고 창피해서가 아니라 불구인 손녀가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을까봐 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츠네오의 진절과 관심이 단지 동정이나 호기심이라는 의심에서 비롯되는 상처같이 말이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츠네오와 카나에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제를 만나기 전에 생활로 돌아가 있었죠. 하지만 그는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자리. 어디선가 익숙한 이름을 들은 술 취한 츠네오. 비틀거리며 장기자랑 중인 신입생에게 다가갑니다. SM マニアの金あるけ？ 언젠가 조제의 교과서를 통해 알게 된 잡지책의 주인공이었죠. 갑자기 하루키의 뺨을 때리는 츠네오. 츠네오가 패고 있었던 건 잊고 있었던 그리움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게 된 츠네오는 취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조제의 집을 고쳐주던 공사업체였죠. 서로 안면이 있던 터라 분위기는 순탄했습니다. 足の悪い女の子面白かったな。今どないしたんの？ 츠네오에게 조제를 안부를 묻는 직원. ちょっと最近のことは。おばあさん亡くならはったよ。え？本当すいません。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은 츠네오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죠. 면접 자리도 고사하고 그가 달려가는 곳은 홀로 남아있을 조제의 집이었습니다. 츠네오는 천천히 애써 잊고 있었던 추억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그 추억의 문을 두드리죠. 그곳엔 여전히 그녀가 있었지만 조용히 그가 떠나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츠네오는 창가로 다가와 다시 그녀에게 말을 걸죠. 결국 그에게 얼굴을 보여주는 조제. 고항とかちゃんと食べてんの？食べてるわな、そら。 そっか。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ここの隣に気色悪いおっさんがおってな。こないだ、お嬢ちゃん、お乳触らしてくれたらゴミ出し手伝うたるでって。マジで？んで？触らしたらほんまに毎朝ゴミ出してくれるわ。いや、どうなのそれ。福祉の人に頼めばいいじゃん。福祉の人が来んのは昼や。朝の回収には間に合わへんがな。あんたに関係ないやろ。なんであんたにうちのゴミ出しごちゃごちゃ言われなあかんねん。あんたなんか関係ない。
帰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츠네요. 그러자 조제는 다급히 그에게 다가가죠. ほんまに帰る気か。帰れって。帰れ。帰れって言われて帰るようなやつは早く帰れ。帰れ。 하지만 츠네오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녀가 눈물로 붙잡아서가 아니라 이제야 사랑에 알게 된 그녀가 홀로 남겨지기 때문이었죠. 嘘や。帰らんとって。ここにおって。 그가 대답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입을 맞춥니다. うち好きや。あんたもあんたのすることも好きや。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날부터 함께 지내게 됩니다. 두 사람은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에 조제는 잔뜩 겁을 먹었죠. 夢見そうに怖い。見たかったんじゃないの？一番怖いもん見たかったんや。好きな男の人ができた時にこうやって。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하자 츠네오의 손을 부여잡는 조제. 가장 무서워하는 호랑이지만 괜찮습니다. 츠네오가 옆에 있으니까요. 어느 날 이웃집 꼬마의 도움으로 조제가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제의 유모차가 멈춰선 곳엔 츠네오와 헤어지게 된 카나에가 있었죠. 正直あなたの武器が羨ましいわ。あんたも足切ってもうたらええやん。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카나에는 조제의 뺨을 후려칩니다. 뺨을 맞은 조제는 조용히 손을 올리고 카나에는 그는 조제에게 뺨을 내주죠. 그렇게 카나에는 자리를 떠납니다. 시간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직장인이 된 츠네오가 오랜만에 동생을 보러 왔습니다. 早く食べて。兄ちゃん、今度の法事の時マジで彼女連れて帰ると？つうかさ。はい。まあ頑張って。俺応援しとけ。 제사를 핑계로 조제를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주려 하는 츠네오. 하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조제의 집으로 이웃집 꼬마들이 놀러 왔습니다. なあお姉ちゃん、これ捨てんの？壊れたさかい。お兄ちゃんに直してもうたらええよ。もう治らんのやて。 츠네오는 바빴고 익숙해졌으며 사이가 망가지기 시작했죠. 유모차처럼요. 퇴근 후 직장 선배와 함께 길을 걷던 츠네오. 카나에와 마주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반가워하긴 애매한 상황. 聞いてないん彼女に。何を？殴ってあの子障害者のくせして私の彼氏奪うなんて。そうしたらもうどうでもよくなっちゃって、常雄君のことも就職のことも。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그녀였지만 죄책감이 그녀를 망가뜨렸죠. もう最低。常雄君なんであんなとこ通るん。こんな変な格好してるとこ一番見られたくない人に見られてしもたわ。結構可愛いよ。
俺も吸わないくせに思わずもらっちゃった 그녀가 웃자 츠네오도 그제서야 웃습니다. 한편 조제는 짐을 싸놓고선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ほら貸しに来たったでワイの愛車その犬や2日ほど預かっと叫んなしばくぞこらどうせ毎日やりまくっとんやろ今さら結婚なんかせんでもええやんけ結婚 결혼이란 말에도 조제의 반응이 왠지 믿었습니다. あるわけないがなそんなこと。毎日やりまくっとんやろほんで親んとこ行くったら結婚やろガキの話はアホらしいって聞いとらん。待て 다음 날이 찾아왔습니다. 우렁찬 배기음을 내는 코지의 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달리는 차 안엔 츠네우와 온 세상이 신기한 조제가 있었습니다. ジョゼ旅行初めてだもんな 그렇지 않습니다. 츠네우와 함께한 그날부터 하루하루가 여행이었거든요. しゃべった何これカーナビカーナビおい何やってんだよ変わっちゃったじゃねえか 츠네우와 조제를 태운 차는 한참을 달리다가 어느 수족관에 들어섭니다. なんでやねん 하지만 휴관이었죠. なんで休みやねんしょうがないじゃん 그토록 바라던 수족관에 오길 기대했던 조제는 너무 화가 났죠. どないしてくれんねん 츠네오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길을 떠나는 두 사람. なあ見て見てこんな色変わるなあ見てすごいからすごい変わるからな運転してんだからさ 조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천진난만한까지도 사랑해주던 츠네오는 이미 지쳐 있었던 것을요. 조제의 화장실 문제로 잠시 휴게소에 멈춘 두 사람. 츠네오는 익숙하게 그녀를 등에 업습니다. ねえ車椅子買おうよいやいや車椅子なんかなくてもかまへん俺は構う 휠체어가 필요 없다는 조제. 그녀는 단지 좀 더 그의 온기를 느끼고 싶을 뿐이었고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츠네오는 단지 그녀와의 관계가 좀 더 수월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죠. へえそうなんだ仕事ならしょうがないんじゃないじゃあお父さんたちには言っとくけ頼んだ兄ちゃん昼んだと 지쳤냐 하는 동생의 말에 츠네오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なんやあっち向いとって 미망한 듯 그에게 휴지를 던지는 조제에게 츠네오는 조용히 다가오더니 그녀를 끌어안습니다. 何すんねん 두 사람은 다시 여행길에 오릅니다. 海へ行け 갑작스레 바다로 가자는 조제. うちは海神となった 그렇게 두 사람은 예정에 없던 바다를 보러 떠납니다. 눈이 부시게 반짝이는 바다를 향해 걷는 두 사람. 해변에 굴러다니는 조개 껍데기를 주스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사랑을 처음 시작하던 때와 같았습니다.
それ半押しでピント買うんで。鳩が出るよ。 바다라는 추억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두 사람의 표정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あれなんやあれ 잘 곳을 찾던 두 사람은 바다를 테마로 한 한 모텔을 지나치는데 ここがいいたくわがままだな。なあご褒美にもうこの世の中で一番エッチなことしてもええ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상을 받은 츠네요. 버튼을 하나 눌러보는데 방안이 마치 바닷속같이 연출이 되었죠. うわ貝殻も泳いでるで貝殻が泳ぐのか。なあうん目閉じてうん何が見える何も真っ暗。そこが昔うちがおった場所や深い深い海の底うちはそっから泳いできたんやなんであんたとこの世で一番エッチなことするためにそこには光も音もなくて風も吹かへんし雨も降らへんでシーンと静かやねん寂しいじゃん。別に寂しくはない初めから何にもないねんもんゆっくりゆっくり時間が過ぎていくだけやうちはもう二度とあの場所には戻られへんねやろいつかあんたがおらんようになったら迷子の貝殻みたいに一人ぼっちで海の底をコロコロコロコロ転がり続けることになるんやろ 조제는 어느새 잠든 츠네오의 곁에 눕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맞추죠. でもまあそれもまたやしや 조제는 깊은 바닷속 같은 삶에서 자신을 구해준 츠네오에게 사랑을 담은 이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난 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죠. これ選別や最後は案外あっさりしたもんだった。別れの理由はまあいろいろってことになってる。でも本当は一つだ。僕が逃げた。 이별하고 나온 츠네오는 담담하게 걷습니다. 그 걸음의 끝엔 새로운 사랑인 카나이가 서 있었죠. 두 사람은 이제 나란히 걷습니다. 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했었다면 그만큼 뜨겁게 아파하고 받은 사랑이 많았다면 그만큼 많이 눈물을 흘리면 되죠. 추억이 많더라도 애써 떠올리지 않으면 됩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테고 또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겠죠. 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더 나빠질 건 없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나온 조개 껍데기처럼 조제처럼 그저 대굴대굴 굴러다녀도 좋습니다. 사랑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삶은 계속되기에 그것이 사랑이든 후회든 미련이든 혹은 원망이든 지나간 사랑에 대한 감정을 담담히 받아들여야겠죠. 그 감정이 깊을수록 당신이 열심히 사랑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별을 앞두거나 경험을 한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이별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 편함은 없을 겁니다. 조제처럼요.